어떤 문제나 과제를 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전략이 잘 통했고 어떤 전략은 효과가 없었나? 지금 내가 아는 방법이 최선인가? 더 좋은 대안은 없는가? 를 질문하다 보면 메타인지적 사고가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코칭의 안병근 코치입니다. 벌써 성장하는 리더의 4가지 특징, 3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더십과 메타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 메타인지란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인지가 왜 리더에게 중요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모니터링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일종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메타인지는 2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메타인지적 지식이고, 2번째는 자신의 인지 과정이나 전략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며 평가 수정하는 메타인지적 조절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석의 계기판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조종사가 비행 중에도 계속해서 고도, 속도, 방향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것처럼 리더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리더는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편향을 인식하며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 해결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리더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리더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리더라면 자기 확신이 너무 과잉되어서 자기 객관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메타인지가 부족한 리더들은 아무래도 학습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습이 좀 더디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외에 또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메타인지가 부족한 리더들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때 타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고립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이 많은 경향을 보입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한 리더는 여러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죠. 또 다른 함정은 과신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합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이런 과신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째 함정은 집단 사고입니다. 팀이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고 단일한 견해로 수렴하는 현상이죠. 이런 함정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한번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인지가 부족해 초래한 리더의 실패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예로는 노키아의 몰락입니다. 노키아 경영진은 자신들의 기존 성공 모델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스마트폰 혁명의 흐름을 무시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들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만을 받아들이고 시장에서 보내는 경고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과신의 대표적 사례로는 코닥의 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코닥의 경영진은 필름 사진 기술에서의 자신들의 우위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디지털 사진 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전략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코닥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각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사고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어떤 대안을 고려했는가를 적어보면 사고의 패턴과 편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질문법입니다. 어떤 문제나 과제를 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전략이 잘 통했고 어떤 전략은 효과가 없었나?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최선인가? 더 좋은 대안은 없는가? 를 질문하다 보면 메타인지적 사고가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의 시각화입니다. 마인드맵, 컨셉맵, 플로우 차트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문제나 학습 주제를 놓고 연결된 아이디어, 원인과 결과, 전략 등을 도식화해 봅니다. 생각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면 본인의 사고 흐름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자기인식과 오늘 배운 메타인지를 연결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가 자기인식은 높은데 메타인지가 낮을 경우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반대로 자기인식은 낮은데 메타인지가 높은 경우는 또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다음과 같은 4분면을 그려 질문의 답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4분면 중 1/4분면의 통합적인 리더를 목표로 정하고 자기인식과 메타인지를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시청자들께서 메타인지와 자기인식 둘 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인지는 성장하는 리더의 필수 역량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아졌을 때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